자, 여러분, 이 2회고사 과학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올려져 있는 거와 다음 거 다 공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들어두도록 하세요.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아주 짧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고,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세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미리 나눠준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2회고사 관련 과학 A 내용 정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6단원 혼합물의 분리, 끓는 점 차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류에서는 이제 증류라는 방법이 나오죠. 증류라는 방법이 끓는 점이 다른 액체를 섞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냐. 일단은 실험 장치에서 플라스크 안에 끓임 쪽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 끓임 쪽이 들어가 있죠. 이 끓임 쪽은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는 겁니다. 끓임 쪽 안에 기공이 많다고 했죠. 공기주머니가. 그래서 끓어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액체를 두 가지를 만약에 넣어뒀다고 하면은 액체들 중에서 끓는 점이 어떠한 물질? 네,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됩니다. 먼저 기화가 돼서요. 기화된 거는 기체가 됐으니까는 관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젖은 휴지나 찬물을 만나면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액체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을 먼저 기체가 됐다가 액체로 해가지고 걸러내는 거를 증류라는 방법을 써요. 이러한 증류가 사용되는 예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에 사용되는 예가 원유의 분리와 소주꼬리가 있다고 했죠. 자, 원유에서 A, B, C, D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는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유는 A, B, C, D, E로 이루어진 A, B, C, D, E로 이루어진 혼합물이에요. 근데 이거 섞여져 있는데 밀도차도 없고 얘네들은 섞여져 있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끓는 점 차가 있답니다. 끓는 점 차. 그래서 끓는 점을 하는데 여기 각 방마다 온도를 달리해줘요. 여기의 온도가 가장 높고요. 맨 위에 있는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체 상태로 올라가고 A 공간에서 가장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석유가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면 원유 증류탑에 넣고 층별로 온도를 달리하면 혼합물이었던 원유가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되냐? 가장 높은 쪽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 석유가스가 분리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주꼬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에는 물과 알코올 성분인 에탄올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에탄올은 78 정도 되고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 정도 됩니다. 끓기 시작하면 요 에탄올이 먼저 올라가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끓어서 기체가 된 에탄올은 찬물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물방울이 다시 생기겠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여기 관으로 나와가지고 소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차에서 고체 혼합물 밀도차 관련돼 가지고 잊지 말고 하라고 했죠. 자, 밀도차가 다른 두 고체가 있습니다. 밀도차가 다른 두 고체. 그러면 이 두 고체를 녹이면 안 돼요. 녹아버리면 소용이 없죠.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중간 정도인 액체를 사용하면 여기 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쭉정이 접시와 조음 접시가 있는데 쭉정이는 밀도가 낮아요. 조음 접시는 밀도가 높고요. 그래서 쭉정이와 조음 접시만 있으면 밀도 차이는 있지만
얘네들이 고체 상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소금물을 넣었어요. 소금물을 넣은 이유는 쭉정이를 띄워주기 위해서 소금물을 넣습니다. 그냥 물을 넣으면 쭉정이가 가라앉아 버릴 수가 있는데 쭉정이보다 크면서 소금법씨보다 작은 소금물을 넣으면은 그 쭉정이만 떠오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농도를 조절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위에 떠 있는 쭉정이가 밀도가 작다. 그리고 소금물의 밀도는 쭉정이와 조음법씨의 중간이겠죠. 중간. 그리고 스타이로폼이나 철가루를 분리할 때도 이와 같은 써볼까요? 스타이로폼과 철가루 분리도 이와 같은 예가 되겠죠. 고체이면서 밀도가 다르니까 중간인 액체를 넣어주면. 자, 그리고 또 밀도에서는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를 사용해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가 있는데, 분별 깔때기는 이렇게 물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A와 B라고 하면 A가 밀도가 낮고 B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자, 밀도가 위층에는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층에는 밀도가 큰 물질이 위치하고요. 실험을 할 때는 이 마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자, 마개를 열고 꼭지를 개방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꼭지인데 꼭지를 개방하면은 위에 있는 물질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때 밀도가 어떤 물질? 큰 물질이 가까이 있으니까 큰 물질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밀도를 이용한 예에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분리하는 거나 뭐 사금을 채취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를 볼게요.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자, 재결정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여러분들 요거 순서를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알아둬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자, 질산칼륨과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래요. 여기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는 과정을 어떻게 실험 설계해야 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녹이려면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 두 물질을 모두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았으니까 그때는 다 녹았었지만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이 혼합용액을 얼음물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넣어서 냉각시킵니다. 냉각. 그러면 40도에서 점점 온도가 내려져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비커 안에 질산칼륨이 석출이 돼요. 석출. 액체로 녹아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석출을 합니다. 이 석출이 되고 나면은 건더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름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기만 하면 아주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질산칼륨에 물 성분이 묻어있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이 묻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증발을 통해서 멀리 날려버려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알코올 램프가 있으니까 따뜻한 물에 다 녹여버린 다음에 찬물에 넣어서 식혀야 돼요. 식히면 이제 석출이 되는데 이 석출 덩어리들이 생기는 거를 어디에? 거름 장치에 걸러내고 여기 밑에 수용액은 버려버리면 여기 걸러진 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지만 물이 증발되고 순수한 거를 얻을 수 있어요. 천일염은 깨끗한 소금으로 정제하는 과정이다. 자, 천일염을 깨끗한 소금을 어떻게 정제하는지 봅시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천일염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같이 섞여 있냐면 불순물, 먼지나 모래나 뭐 미세플라스틱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겠죠. 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천일염을 어디다 녹인다고? 물에 녹여버려요. 물에 녹여버리면 불순물은 녹지 않고요. 천일염만 소금만 녹아요.
그러면 녹지 않은 불순물은 거름장치에 걸러지겠죠? 예,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소금물로 해가지고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을 증발시키면은 깨끗한 소금을 다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으로 왔네요. 첫 번째 시간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 크로마토그래피.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게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입니다. 용매를 따라가는 이동 속도. 예를 들면, 오른쪽 표에서 보면 A를 분리시켰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질이라고 할까요?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1번은 요만큼밖에 이동을 못했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3번은 이렇게 많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속도차로 인해서 분리를 하는 거고, 시작점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용매를 따라가는 속도가 빠른 녀석입니다. 빠른 녀석, 느린 녀석이 되겠죠. 시작점이 아래니까. 자, 다음 크로마토그래피는 성분 물질의 성질이 비슷해도 가능해요. 적은 양도 가능해요.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성질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크로마토그래피의 예로는 약물 복용 검사, 의약품의 성분을 분리하는 거, 단백질 성분을 검출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또 계속 두세 번 꼭 봐야 됩니다. 지금 12분밖에 안 됐어요. 알겠죠? 두 번째 영상 꼭 보세요.